이제 문재인 끌어내릴 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등 뒤에다가 칼 꽂고 배신했는 역적들하고 촛불 쿠데타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의 죄 없는 대통령을 권력 찬탈한 이 쿠데타 권력 찬탈 세력 우리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동지들이여, 우리가 목숨을 걸더라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몰아내자! 야, 근데 이런 게 보수가 없는 거여서 이게 이제 미래가 없고 자기들도 알 거 아니에요.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추종 세력들도 갈 길을 잃고 그 정치 세력으로 남아있는 세력도 갈 길을 잃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남아있는 권력이 몇 년 남아있는 다음 총선까지의 그 시기잖아요. 그동안 정말 광기 퍼레이드를 벌일 걸로 보여져요. 지금 방송하는 오늘이 3월 4일이고요. 3월 3일 날 집회, 3월 1일 날 집회를 보니까 이게 도가 좀 뛰어넘대요. 정말 박근혜를 감옥에서 빼내겠다. 그런 분들이 모여서 지금 폭력적 집회를 하고 뭐 광화문 광장에 있는 구조물 무너뜨리고 불지르고 사람들한테 욕설하고 가짜 뉴스를 공공연히 무대 위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면서 그런 가짜 뉴스들을 일상화시키고 이러면서 이게 이 상태로 그냥 두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울증이 나을 것 같은 저쯤 그런 되면 느낌이요. 이제 집단 광기인데요. 네. 우리가 보면은 이 사교 집단이 나중에 아주 끝까지 가잖아요. 저 정도면 사실은 굉장히 걱정스러운 거죠.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의 개인적인 어떤 장래 이런 걸 생각하거나 어떤 정신적인 건강 이런 걸 생각할 때도 걱정될 뿐만 아니라 저런 방식의 집단 광기에 또 불을 붙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근데 자유한국당이라는 명색이 국회의원 빠지를 상당히 가지고 있는 집단의 행동 또한 광기 수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언필칭 보수, 사실상 보수라기 보기 어려운 거죠. 우리나라는 제가 요새 곰곰이 생각해 볼수록 보수가 없어요. 이게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 거치면서 쭉 이렇게 돼서 진짜 친일파들의 뒤를 이어받아서 한 세력들이 이렇게 쭉 정권을 잡고 생각해 보세요. 이승만이 사실은 우리가 이건 애썼다 할 때도 있지만 보통 1960년 4.19로 물러났다 이것만 알고 있지만 1925년에 이미 임시정부에서 탄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탄핵받은 걸로 시작한 그 세력이 쭉 이어져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야, 근데 이런 게 보수가 없는 거여서 이게 이제 미래가 없고 자기들도 알 거 아니에요.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추종 세력들도 갈 길을 잃고 그 정치 세력으로 남아있는 세력도 갈 길을 잃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남아있는 권력이 몇 년 남아있는 다음 총선까지의 그 시기잖아요. 그동안 정말 광기 퍼레이드를 벌일 걸로 보여져요. 도태우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박근혜 도태우 변호사. 민사소송 담당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거죠. 개헌은 연방제를 하려고 개헌한다 이런 식의 이런 이야기들을 기존 매체에서 가짜뉴스라고 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대에 올라가면 북한 연방제 개헌하기 위해서 개헌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사실은 이제 이런 식의 집단 광기가 어떤 정치적 시기에 일정한 의도와 힘과 동원력, 자원에 대한 동원력을 갖춘 세력하고 결합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해방 이후에 있었던 뭐 테러, 뭐 방화, 암살 막 이런 국면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파시즘 같은 것도 그렇고 나치즘도 그렇고 사실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어서 잘 지켜봐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탄핵 주장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무대 위에 올라가서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공작들을 하는 건데 아무리 매체로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해봐야 자기들끼리 모여서 뉴스 자체를 안 믿으니까 카톡을 통해 가지고 가짜 뉴스를 받고 그걸 설파하면서 지금 박근혜 씨 입장에서는 사실 귀가 솔깃한 이야기거든요.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애국 활동, 예, 난망하잖아요. 애국 활동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살아생전에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분들 성조기까지 들고 나와가지고 3일절에 이스라엘기는 왜 들고 나와요? 그러니까 미치겠다. 이스라엘기요. 성조기와 아유. 이스라엘 길 같은 걸 들고 나오는데 그러면서 박근혜 감옥에서 지금 구출하는 운동이에요. 사실 이게 참 이해가 안 되고 이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이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무대 위에 올라가서 문재인 씨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내고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찬탈한 문재인을 몰아내는 것이 정의다.
박근혜 대통령을 1년 이상 조사했는데 아무 증거를 못 대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 이게. 조원진 씨는 어디 지역구 국회의원인가요? 대구요, 대구. 그래서 지금 아시면서 이러세요. 경찰이 이제 소환을 하겠다고 하니까 불응하겠다고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이거는 갑질 중에 갑질이에요. 아니, 불법 행위를 해서, 불법 현장에서 그 증거가 나왔고 하면 이분이 안전행정위 출신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세월호 때 조사 받을 때 저보고 안전행정위를 떠나라라고 당시에 한나라당이 했던 그 기준으로 보면 조원진 의원은 당장 경찰에 출석해서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권성동 의원 마찬가지죠. 법사위원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뻔뻔하게 정치를 하니까. 야, 이게 진짜 저도 저런 걸 보면 이렇게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야, 대구 경북까지도 우리가 막 저 민주당이나 이쪽 민주진영이 다 이기면 야, 저쪽은 어떡하지? 뭐 예를 들어 그런 정도는 서로 조금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가 하고 이만큼 한 1%쯤 생각했다가도 야, 정말 저런 데도 심판 받아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막 들어요. 이건 너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원진 같은 사람은 이제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이게 어떤 합리적 이성을 갖고 뭔가 있는 그대로 뭔가를 풀어내야 되는데 이 선동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찬탈했다는 거. 박정희 이야기인 거고. 박정희 전두환 얘기죠. 아니, 저런 건 이제 무대에 올라서 얘기하다 보면 갑자기 필 받아서 그분이 오시면 막 헛소리 하잖아요. 그런 수준이라고 봐야죠, 지금. 그리고 탄핵 과정에서도요, 사실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그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대거 탄핵 동조에 합류하면서 벌어진 일이기도 하고, 탄핵을 문재인 대통령은 저도 같이 이렇게 방송을 해왔기 때문에 아는데, 탄핵을 주도하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런 프레임에 갇힐까봐. 그냥 이렇게 만들어내는구나. 박근혜를 1년 이상 조사했는데 아무런 증거를 못 댄대요. 국정원 특활비 이런 건 또 뭡니까? 최근에 나온 걸로만 보면. 참. 저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꼽혀 있다는 것이 많이 부끄럽습니다. 근데 이분 강기정 의원하고 연금 협상할 때 인물위한 행진곡을 그 이야기 좀 외워서 들었어요. 버스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5.18 광주 묘역 참배하고 그랬던 분이거든요. 그 이후로 그분이 오셨나 본데 이 양반.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진짜. 그래놓고 나중엔 부른 적 없다고 또 발뺌을 했대요. 그랬어요? 같이 불렀어요. 언론 강기정 의원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영원한 화합을 위해서 그 조원진 패거리를 초청을 해서 그 노래까지 불렀는데 나중에 불리해지니까 난 부른 적 없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 뭐 어떤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시위하던 그 시위대 분들이 대통령 림종석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주사파 정권이라는 이미지를 줘야 되니까 지금 그 사람들의 뭔 뜻이에요,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사파들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다 이런 뉘앙스겠죠. 지금 남북 관계랑 연결해 갖고 우리 임종수 실장을 띄워주기 위한 고도의 책략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참, 저만 코미디도 아니고. 말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저쪽 말을 답변을 안 하면은 사실이 돼버려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저분한 얘기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3월 1일 날 4.16 조형물을 파손하고 그다음에 불을 지르고 했던 폭행도 거, 했고요. 그다음에 경찰의 무기 탈취해가지고 이제 했던 거나 뭐 폭언, 폭행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여튼 멈추시죠. 그리고 지난번에 그 북한 대표단 왔을 때 저 도로 점거하고 요 계절에 맞지 않는 모자 쓰고 그 저 쌀가마니 위에 앉아가지고 했던 그분들이나 그러고 나서 뭐 사살하니 체포하니 이런 얘기를 막 그 진짜 공당의 원내대표가 언론이 생중계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정도가 되는 것은 이건 도를 넘어도 너무너무 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가 풀어져야 되냐는 것은 결국은 지방선거 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일부 야당까지 해서 정말 압도적으로 이렇게 표를 몰아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이런 세력들이 진짜 발본색원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폭력 시위 주도 혐의로 정광용, 박사모 회장이 구속돼서 지금 감옥살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한번 당해 보셔야만 생각이 바뀔 거예요. 정광용 씨가 최근에 힘들다고 건강이 악화됐다고 보석 신청했다가 받아들이지 않은 뭐 게 있는데 그 정도 건강이면 그러니까요. 감옥 생활 할 수 있죠. 우리가 자랑스러운 게 그거 아니에요. 촛불도 평화적으로 시위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아까 말씀처럼 일종의 이제 사교 집단의 마지막 광기 행위 같은 그런 현상인데 사실은 박근혜 씨가 진짜 나쁜 거죠. 이런 상황이면 마지막에라도 맞습니다. 여러분 네. 진짜 제가 옳고 그른 걸 떠나서 그래도 나름 대통령을 하고 국가를 책임진다고 했던 사람인데 어찌 됐건 저로 인해서 이런저런 어떤 후과가 있는 것에 여러분이 이렇게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도는 하는 것이 최후의 인간적인 맞습니다. 저거 아니겠어요? 이게 참 근데 애국 활동이라고 이렇게 하고 에이씨. 진짜 맞아요. 나빠 진짜. 그러니까 더 나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네, 우리의 진짜 뜻을 나빠요. 알아주기 시작했어요. 네. 아울러서 이게 사실 알고 보면 다 정치인들 입장에서 선거용이잖아요. 뭐 조원지 대단한 애국심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저게 자기 다음에 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저러겠죠. 그러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딴 사람들은 순진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죠. 악용해 먹는 거. 네. 근데 그 상황에서 그 228 행사도 보면은 홍준표는 안 갔어요. 홍준표는 대구에 가면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이게 지금 데이터로 나오고 있는 거라서 자꾸 가면 홍준표가 나타나면 제가 봤을 때는 대구 쪽에 상당히 그 중심의 분위기는 조원진이 애국자고 어차피 홍준표는 박근혜를 출당시켜서 왔다 배신자고 갔다 한 거고. 예. 유승민은 탄핵시켜서 배신자라 아, 그런 느낌이 좀 있나 보더라고요. 그럼 제일 떳떳한 게 조원진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좀 더 서울에서 이제 독립운동하고 계시는 거고. 참.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선거용이라고 보면은 좀 대구에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문재인 대통령 228 행사 가서 굉장히 많은 연호를 받고 젊은 층한테는 인기가 폭발적이랍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은 이제 지역 감정적인 부분이랄까 그런 수구 꼴통들의 농간에 놀아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왜 옛날 같으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이쪽 진영의 대통령 같으면 저쪽에 가서 막 야유까지는 못하더라도 좀 썰렁한 그런 그렇죠. 느낌인데 지금은 가면은 이번에 저도 봤거든요. 그 대구 228 행사장에 대통령 들어서니까요. 객석에서 막 환호가 나와요. 깍소리가 나와. 이거 보니까 뭔가 좋은 징조 같은 것도 좀 느껴지는 그런 시기예요. 전에 3.1절 집회 150만 모였는데 오늘 우리 저 앞 옆에 계신 시민들이 야 이런 집회도 있는가 이런 생각하니까 큰일 났습니다. 예? 문재인 뭐 3.1절 집회하는데 한 200명 모여가 있더만 이제 문재인 끌어내릴 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등 뒤에다가 칼 꽂고 배신했는 역적들하고 촛불 쿠데타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의 죄 없는 대통령을 권력 찬탈한 이 쿠데타 권력 찬탈 세력 우리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동지들이여 우리가 목숨을 걸더라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몰아내자! 대한민국에 진실이 살아있고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다면 죄 없는 대통령을 감옥에 갖다 놓고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을 배신한 그 역적들이 아직도 고개를 들고 텔레비에 나오면서 아직도 보수를 얘기하고 아직도 우파를 얘기하는데 우리 보수파 국민들이 그렇게 약해 보입니까? 그렇게 약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이제 태극기의 깃발로 보수파가 하나로 뭉쳐 배신자 전환하고 가짜 대통령 몰아내자! 여러분 우리는 비폭력 집회를 합니다. 3월 1일 날도 우리는 비폭력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3월 1일 날 경찰들이 좌파 새끼들, 민노총 새끼들, 정교조 새끼들 데모하고 참살 들고 국민들 경찰들 두드리 팰 때 경찰들 다 두드리 맞더만 우리가 비폭력하는 국민들을 이 좌파 독재 정권의 경찰들이 국민을 두드리 패는 이 잘못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대한애국당과 애국국민들은 절대로 경찰들을 때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로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들들이요 우리의 사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경찰들을 폭행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경찰들하고 싸우는 분들은 좌빨 부락지 아닙니까? 부락지. 그런데 저보고 경찰에서 소환을 했어요.
현성훈이 같은 그러한 인간들이 대한민국 국정원이, 대한민국의 경찰이,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현소롱을 하나때 굽신 거짓을 하고 있는데,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그 현송을 앞에서 김정한 불태우고 인공기 불태우고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 만들어버린 한반도기가 불태워지는데 그것이 잘못한 겁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언제라도 기자회견할 수 있는 거예요. 기자회견을 공지를 하고 대한민국 국회에 나오는 2,000명 기자한테 기자회견한다고 공지하고 했는데, 조원진이가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야. 조원진이가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야. 자한당, 야당이라고 보수우파라고 얘기하는 백몇십 명보다 우리 대한애국당이 무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들이 원한다면은 대한민국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하여, 우리 미래 세대인 우리 아들, 딸과 우리의 손자, 손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저 좋은 진이 하나 피를 흘릴 각오, 죽을 각오 돼 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함부로 까불지 마라 말이야. 보수파 국민들은 참을 때까지 참지만은 더 이상 보수를 불태우고 보수를 뿌리 뽑겠다 하면은 우리는 한번 일어나서 이 좌파들을, 이 종북 좌파 주사파 세력들을 한 줌의 흙으로 만들어 버립시다. 김정은한테 꼼짝 못하고 중국의 시진핑한테 꼼짝 못하고 홍반장은 일본 가서 아베한테 90도 절하고 대한민국의 정치인의 품격이 완전히 떨어진 거 아닙니까? 전 세계의 젊은이들은 대한민국의 한류를 배우고 전 세계의 젊은이들은 대한민국의 한글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고 전 세계의 많은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을 배우려고 노력하는데 뭐가 부끄러워서 김정은한테 고개 숙이고 시진핑한테 고개 숙이고 아베한테 고개 숙이는,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이렇게 품격이 떨어지고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됐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좌파 독재 정권의 실체 아닙니까? 좌파 독재 정권 몰아내자! 민사소송 담당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거죠. 개헌은 연방제를 하려고 개헌한다, 이런 식의. 이런 이야기들을 기존 매체에서 가짜뉴스라고 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대에 올라가면 북한 연방제 개헌하기 위해서 개헌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사실은 이제 이런 식의 집단 관계가 어떤 정치적 시기에 일정한 의도와 힘과 동원력, 자원에 대한 동원력을 갖춘 세력하고 결합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해방 이후에 있었던 뭐 테러, 뭐 방화, 암살 막 이런 국면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파시즘 같은 것도 그렇고 나치즘도 그렇고 사실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어서 잘 지켜봐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탄핵 주장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무대 위에 올라가서.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공작들을 하는 건데, 아무리 매체로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해봐야 자기들끼리 모여서 뉴스 자체를 안 믿으니까 카톡을 통해 가지고 가짜 뉴스를 받고 그걸 설파하면서, 지금 박근혜 씨 입장에서는 사실 귀가 솔깃한 이야기거든요.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애국 활동, 난망하잖아요. 애국 활동. 4월 7일 집회, 3월 1일 날 집회를 보니까 이게 도가 좀 뛰어넘대요. 정말 박근혜를 감옥에서 빼내겠다. 그런 분들이 모여서 지금 폭력적 집회를 하고, 뭐 광화문 광장에 있는 구점을 무너뜨리고 불지르고 사람들한테 욕설하고, 가짜 뉴스를 공공연히 무대 위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면서 그런 가짜 뉴스들을 일상화시키고 이러면서, 이게 이 상태로 그냥 두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회증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되면 느낌이에요. 이제 집단 광기인데요. 네. 우리가 보면은 이 사교 집단이 나중에 아주 끝까지 가잖아요. 저 정도면 사실은 굉장히 걱정스러운 거죠.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의 개인적인 어떤 장래 이런 걸 생각하거나 어떤 정신적인 건강 이런 걸 생각할 때도 걱정될 뿐만 아니라, 저런 방식의 집단 관계에 또 불을 붙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근데 자유한국당이라는 명색이 국회의원 빠지를
상당히 가지고 있는 집단의 행동 또한 광기 수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언필칭 보수 사실상 이제 문재인 끌어내릴 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등 뒤에다가 칼 꽂고 배신했는 역적들하고 촛불 쿠데타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의 죄 없는 대통령을 권력 찬탈한 이 쿠데타 권력 찬탈 세력 우리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동지들이여, 우리가 목숨을 걸더라도 문재인 좌파 독재 정부와 몰아내자! 야, 근데 이런 게 보수가 없는 거여서 이게 이제 미래가 없고 자기들도 알 거 아니에요.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추종 세력들도 갈 길을 잃고 그 정치 세력으로 남아있는 세력도 갈 길을 잃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남아있는 권력이 몇 년 남아있는 다음 총선까지의 그 시기잖아요. 그동안 정말 광기 퍼레이드를 벌일 걸로 보여져요. 지금 방송하는 오늘이 3월 4일이고요. 3월 3일에는 방법이 없어. 살아생전에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분들 성조기까지 들고 나와가지고 3일절에 이스라엘기는 왜 들고 나와요? 그러니까 미치겠다. 이스라엘기요. 성조기와 아유. 이스라엘 길 같은 걸 들고 나오는데 그러면서 박근혜 감옥에서 지금 구출하는 운동이에요. 사실 이게 참 이해가 안 되고 이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이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무대 위에 올라가서 문재인 씨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내고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찬탈한 문재인을 몰아내는 것이 정의다. 박근혜 대통령을 1년 이상 조사했는데 아무 증거를 못 대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 이게. 조원진 씨는 어디 지역구 국회의원인가요? 대구요, 대구. 그래서 지금 아시면 되세요. 경찰이 이제 소환을 하겠다고 하니까 불응하겠다고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이거는 갑질 중에 갑질이에요. 아니, 불법 행위를 해서, 불법 현장에서 그 증거가 나왔고 하면 이분이 안전행정위 출신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세월호 때 조사 받을 때 그냥 보수라기 보기 어려운 거죠. 우리나라는 제가 요새 곰곰이 생각해 볼수록 보수가 없어요. 이게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 거치면서 쭉 이렇게 돼서 진짜 친일파들의 뒤를 이어받아서 한 세력들이 이렇게 쭉 정권을 잡고 생각해 보세요. 이승만이 사실은 우리가 이건 애썼다 할 대목도 있지만 보통 1960년 4.19로 물러났다 이것만 알고 있지만 1925년에 이미 임시정부에서 탄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탄핵받은 걸로 시작한 그 세력이 쭉 이어져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야, 근데 이런 게 보수가 없는 거여서 이게 이제 미래가 없고 자기들도 알 거 아니에요.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추종 세력들도 갈 길을 잃고 그 정치 세력으로 남아있는 세력도 갈 길을 잃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남아있는 권력이 몇 년 남아있는 다음 총선까지의 그 시기잖아요. 그동안 정말 광기 퍼레이드를 벌일 걸로 보여져요. 도태우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박근혜 도태우 변호사. 민사